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7월 22일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미주노래 월가속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 코로나 걸렸잖아요. 자, 뜻밖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4차 접종까지 맞은 대통령이 저렇게 코로나에 걸리다니. 아니, 백신 부작용도 있는데 이거 맞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네요.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종은 치사율은 낮지만 이 변종의 속도, 전파력은 역대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LA에서도요, 뭐 직장 이제 출근하는 직장 오피스의 절반이 이 오미크론 감염 때문에, 그리고 또 무증상 감염자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고인데요. 어찌됐든 현존하는 백신은 이 변종들을 제대로 솎아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백악관에서 그래도 뭐 기침, 콧물 뭐 이 정도 하면서 변함없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왔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 걸려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사망한다던가 뭐 중대한 기로에 빠진다던가 뭐 중환자실에 들어간다던가 하면 그거 진짜 큰 악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영국의 보린슨 총리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난 거. 미국 대통령은 더 심각한 거거든요. 어찌됐든 본인 스스로도 난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이런 가운데 설문조사 가상 설문 대결을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면 3% 차이로 확실히 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뭐 일단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수출. 이건 간만에 반가운 소식 제가 알려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막 싸우면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곡창지대인데 그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못하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됐던 글로벌 식량 위기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유엔, 터키, 요즘 이제 튀르기예로 바뀌었죠.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흑해 수출을 제기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러시아 국방장관, 우크라이나 장관, 그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그다음에 튀르기예 이 터키 대통령이 참여를 했고요. 자, 합의안에는 오대사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항구 3곳을 개방해서 이스탄불 공동조정센터에 설치하고 화물선의 운송 안전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극적인 이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흑해를 봉쇄한 지 5달 만에 유엔과 튀르기예 중재로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이스탄불 4자 협의에서 물꼬를 일단 텄고요. 러시아군의 흑해 봉쇄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 최대 수출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가 식량의 위기 가운데 사실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일단 이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자, YTN이 전하는 이 좋은 소식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듣고 이어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식량난에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흑해로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 4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 대표들이 협상안에 서명했습니다. And to help stabilize global food prices, which were already at record levels even before the war, a true nightmare for developing countries.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 생산국. 하지만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흑해를 통한 수출길이 막혔었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러시아는 곡물과 비료를 흑해 항로로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 가능한 곡물의 양은 한 달에 500만 톤 정도로 유엔은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오데사를 비롯한 세계 항구에서 곡물을 선적할 수 있습니다.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 튀르키예는 이스탄불에 공동조정센터를 운영하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선박에 무기가 실리지 않았는지를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조정센터는 곡물 수출 과정 전반도 관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침공이 시작된 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합의는 120일 동안 유효하고 갱신 가능하며 전쟁이 끝나게 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유엔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게 되었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영토를 양보하면서까지 휴전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양쪽의 입장이 어떤지 아시죠? 러시아는 빨리 항복해라, 무릎 꿇어라, 그러면 휴전하겠다. 자, 우크라이나 입장은 러시아보로 물러가라,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면 휴전하겠다. 이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게 좁혀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자, 좀 전에 전해드렸던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수출에 러시아가 합의한 것도 사실은 러시아도 쉽지가 않죠. 엄청난 인플레이션, 이 서방의 경제 제재, 지금 기름 팔아가지고 버티고는 있지만 쉽지 않은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좀 일종의 이제 화해의 제스처인데, 자, 좀 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좀 잘 합의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 특위가 8차례의 공개청문회로 의회 폭동 트럼프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작년 1월에 발생했던 의사당 폭동 사태, 정말 미국에서는 충격이었고 수치였죠. 작년 1월 발생한 이른바 1월 6일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미국 하원의 특위가 8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마치며 1차 활동을 일단 마무리했는데요. 특위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받았으나 8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이 폭동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상당 부분 부각했다는 평가를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마크 메도스의 핵심 참모인 이 사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예정이 없이 진행된 6차 공개 청문회에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가 무장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증언을 했고요. 자신의 지지자들이 의회로 몰려가서 폭력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좀 들리죠. 핸들 꺾어서 빨리 가라고, 안 된다고 했더니 가겠다고 막. 그녀는 특히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몰려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 합류하길 희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통령 전용 차량의 비스트 운전대를 탈취하려고까지 했다는 말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백악관 안팎 상황에 대한 그녀의 생생한 증언에 대해 충격적인 디테일이라고 평가하는데 크게 주목을 했는데요. 다만 운전대의 탈취 증언을 놓고는 당시 차량에 있던 운전사와 경호원 2명 모두 부인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이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좀 또 미국이 좀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 전날 진행된 공개 청문회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는 전직 백악관 직원이 헌친슨과 비슷한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복으로 통했던 윌리엄 바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또 시작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절대적으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또 대통령 선거가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트럼프를 가만히 놔둘 리 없죠. 일단 칼자루는 민주당이 지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요 소식 좀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알츠하이머 발병 원인의 핵심을 밝힌 것으로 지난 16년간 알려졌던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동안 알츠하이머 정복에 들인 막대한 규모의 연구 자금은 물론 인류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는
6개월간의 조사 결과 2006년 미네소타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조작됐다는 놀라울 정도의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자들의 의견을 21일 발표를 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던 해당 논문은 어린 쥐에게 주입했을 때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유형을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뇌에 존재하는 평범한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가 신경세포 표면에 플라크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쌓여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의 확실한 근거로 여겨졌습니다. 2,300건이 인용되면서 지금까지 나온 알츠하이머 관련 논문 중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으로 꼽히는 이 논문 이후 알츠하이머 연구자들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제거하는 치료법을 찾는 데 집중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전무했던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관련 지원금도 지난해 2억 8,7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정도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됐죠. 하지만 지난해 8월 매슈 스레군 미 벤더빌트대 교수로부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자, 이 슈레그 교수는 실험용 알츠하이머 약물에 대한 별도 조사에 참여하면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NIH에 제출한 내부 고발 보고서에서 해당 연구에 대해 연구 분야 자체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저자들은 이 사이언스지 답변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연구 결과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득 20년 전에 그 황우석 박사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 아무튼 조작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 어찌하려고, 그쵸? 자, 유럽에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장난 아니죠.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에 비상이 걸렸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며 물가 잡기에 나섰죠. 그것도 0.5포인트.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처음으로 올린 건데요.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지요. 자, 이제 물가 비상에 유럽도 안전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일단은 유럽이 미국만큼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도 심각한 걱정인데, 일단 KBS가 전하는 뉴스 한번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향해 유럽 중앙은행도 11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예상을 깨고 0.5%포인트,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규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예고됐지만 어쩔 수 없이 빅스텝이 단행된 겁니다. 치솟는 물가에 0.2%포인트 올려선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he Governing Council took further key steps to make sure that inflation returns to our 2% target over the medium term.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나라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6% 뛰었는데,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통화정책회의에서 비슷한 수준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전쟁발 에너지 위기 등 불확실한 요소가 산재해 있어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When you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inflation rates overshooting over the last month, or actually over the last year, the looming recession in September. 다음 달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영국도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물 경제가 튼튼한 미국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취약해진 유럽 경제가 이런 금리 인상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네, 걱정이죠. 네, 많이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폭염에 LNG 가격이 이달에만 48%가 급등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도 기록적인 폭염 소식 어저께 전해드렸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이달에만 48%나 급등하면서 다시금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이번 달에만 48% 뛰어올라서 지난 20일 기준 100만 BTU 연량단위죠. 당
$6.007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은 지난 6월 초 텍사스 프리모트 액화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화재 직전 기록했던 14년 만에 최고가로 $1 정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와 각종 제조업체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도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세 엄청 오르겠고 막 할 텐데 지금 이 사진은요 43도씨 폭염에 지금 이 돌봄 센터에서 피신한 애리조나주의 지금 홈리스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팬 보이시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이 폭염에 물 많이 드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이 타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쪽 얼바인 쪽은 4시 그러니까 전기 사용이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는 24시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면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주로 이제 낮에 사용하면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때 이제 낮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피하면 있는데 아마 주부님들 잘 아실 거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서 아무튼 좀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전해드렸던 뉴스가 이제 요 뉴스죠. 그렇죠? 전 세계 물가 급등에 기준금리 0.5 pp, 이 빅스텝 이 여자분이 이제 그분이거든요. 유럽 연준 의장이신데 파월처럼 각 나라마다 금리 0.5bp 빅스텝 올리는 게 이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됐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종전에 이제 유럽 연준 같은 경우도 0.25 예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좀 전에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과연 연준이 미국 연준이든 유럽이든 뭐 한국이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를 망치면서 잡으면은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못했던지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연임하기 전에 불렀잖아요. 파월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조용히 미션을 내렸죠. 인플레이션 잡아이. 근데 경기를 망치면 안 돼. 응?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걸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 그러죠. 연착륙. 경기를 망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주식보다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해야만 되는 일이거든요. 일단 요까지 미국 세계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고요. 자, 잠시 광고 말씀 간단하게 듣고 돌아와서 자 오늘의 실적 발표에 대한 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미주노래 후원 쇼핑몰인 라니맘닷컴에 자 여기 반려견 수제 간식이 입고되었는데요. 많이 나갔어요. 이제 얼마 없는데요. 이거 집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근데 라니가 입맛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도 라니도 되게 잘 먹어요. 특별히 잘 먹지 않는 나이 많은 반려견을 키우시는 엄마들, 한국에서 온 제품이거든요. 건강 수제 간식이고 뭐 합성 조미료 없고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그냥 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연어와 야채, 황태와 야채, 한우와 야채도 2개 한 세트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미즈노래 멤버십 가입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월가 속으로라고 하는 뉴스는 되도록이면 장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영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추천, 상담, 진행 쪽으로 실전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오늘 어저께 이제 시장 끝나고 실적이 발표됐었죠. 스냅 종목. 뭐 아시다시피 폭락을 했죠. 근데 오늘은 그 폭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한 것은 사실 스냅의 공포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목들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목과 별 영향을 못 미치는 종목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꼭 시가총액의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스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도 그렇죠.
제가 왜 제목을 스냅이 넷플릭스에 딜을 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넷플릭스 폭락해가지고 막 시장을 우울하게 하더니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글과 마소가 살리고 이번엔 스냅이 사상 초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좋았고요. 예상치의 반토막.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뭔지 아시죠? 가이던스를 발표를 못했어요. 가이던스를 발표를 못한다? 얼마나 안 좋으면. 그래서 어제도 폭락했는데 오늘 무려 39.08%. 근데 저는 문득 스냅은 실적 발표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의 개파락을 보여주는데, 야, 근데 오늘 같은 날 또 스냅을 사는 사람들은 뭘까?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티커는 AXP라고 하는 실적 발표 오늘 있었죠. 어찌됐든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엔터테인먼트 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해가지고 많이 해서요.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2.9% 상승. 조금 밀려서 1.88%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2분기에 134억 달러의 매출과 2.57달러의 주당 순이익 EPS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선방해서 좋은 실적 모습. 근데 오늘 뭐니 해도 시장이 주목을 끈 종목은 트위터였죠. 한마디로 테슬라 때문에 망했답니다. 테슬라 때문에 망했어. 망했어. 막 이렇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근데 오늘 주식이 올랐어요. 0.81%. 저는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이게 뭐지? 조금 왜 그럴까 봤더니요. 지금 이제 법정 공방으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질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아시다시피 가짜 계정으로 트집 잡아가지고 머스크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트위터 오늘 0.8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티커가 HCA라고 하는 헬스케어입니다, 여러분. 와우. 148억 2천만 달러의 수익과 주당 4.21달러의 EPS 하면서 무려 11.43%. 오늘 같은 장에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HCA. 야, 참 이런 종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전화기 회사 버라이전. 이제 전화기 회사는 돈 벌는 시절은 다 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려 6.74% 급락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엄청난 갭. 야, 요때 쇼 쳤으면 최고였겠다. 갭. 3일 전부터 갭. 일단 시장의 예상치가 일시백, 천만, 14만 4천 명 정도 예상했거든요. 이제 가입자를. 근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14만 4천 명은커녕 12,000명이 순소매 전화 가입자. 이거 정말 최악인 겁니다, 여러분. 새로 신규 가입한 사람이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와, 대박 아닙니까? 한때 뭐 버라이전, AT&T, T모빌 참 전화기 회사도 잘 먹고 잘 살았죠. 그쵸? 10년 전 얘기죠, 그쵸? 근데 지금 뭐 굳이 주식을 안 봐도 동네 지나다니다 버라이전 스토어를 보면 느낌이 와요. 파리밖에 없습니다. 약간 빵빵 직원 1명. 어쩌다가 서비스 받으러 들어가려면은 문 닫는 시간 30분 남았는데 가랍니다. 영업 안 한다고. 차, 얼마나 본사 입장에서는 제가 지원한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저 얼바에는 AT&T 그랬어요. AT&T 어디 있는 AT&T? 저기 있잖아요. 저기 바랑카하고 저기 파리바게트 있는 뭐 저기 타겟 있는 저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물어보면은 네가 인터넷 들어가서 하래. 에이, 참말로 속상해서. 자,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요거 실적 캘린더 저희 미주노래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드렸거든요. 오픈 올려드렸으면 누구나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빅히트인 거 아시죠? 일단 요거까지 먼저 하고, 자, 오늘 유가는 1.75% 빠진 94.66, 10년물 금리는 마이너스 4.36% 빠진 2.7830,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85 빠진 22,705.34로 마무리됐고요. 로컬 뉴스까지 하나. 자,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단체 패밀리스 투게더 오브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서요. 부모님과 자녀가 무료로 검진 받으시면 학용품을 또 선물까지 준대요. 대박. 다음 달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기 지금 웹사이트 보이시죠? 전화번호도
657-550-1325. 그래서 무료입니다. 무료. 건강검진 꼭 챙기셔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간단하게 제가 시장을 한번 보이십니까? 핀비지.com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43, 나스닥은 마이너스 1.87, S&P 500은 죄송합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43, 나스닥이 마이너스 1.87, S&P 500은 마이너스 0.93. 우리 3대 지수가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지금 시장이 뭐 끊임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마지막에 조금 소폭 반등이 있었지만 반등의 힘도 그닥 강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오늘 시장을 끌어내린 주범은 앞에 보이는 구글과 메타, 그다음 모라이존, 팡주식들 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반도체주도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별 힘이 없었고 테슬라 겨우겨우 버텨줬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역부족이었고 대신 가치주들이 조금 유틸리티하고 선방을 했는데 버티다 끝난 장. 이유는 어제 그 스냅. 그러니까 이 스냅의 공포가 왜 그러냐면 스냅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가 피크예요. 다음 주 피크인 거 아시죠? 다음 주는 진짜 피크야. 와, 연준의 금리 발표도 있고, 와, 진짜 다음 주는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그냥 아주 그냥. 그리고 이제 빅테크 끝나면 이제 또 소형주들,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가 8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의 상승세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그럼 시장이 왜 내렸냐? 이제는 쇼스퀴즈 할 만한 애들이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저 두려움, 현실을 깨달은 거죠. 오늘 금리가 저렇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못 갔다고 하는 거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금리 낮았죠. 유가 내려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느낀 이거는 만약에 오늘 금리 높았고 유가 쳐 올렸으면은 1.87이 아니라 3.87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 관리가 정말 필요한 시장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 꼭 미즈노루가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 요 월가 속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기보다는 조금 낫죠? 저도 좀 더 준비하고 있는데 소통하는 영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간단한 간전평, 궁금한 것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장 끝날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제일 먼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